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풀썩였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인데요.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시장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매파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연유였을까요? 기준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인하 기대감이 약간의 변동이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그 물가 관련된 지표와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나오고 상반기 금리 동결 확률이 60%까지 높아졌었어요. 그러면서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가 나오건 시장에서 바라봤던 거는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목을 했는데 달러와 관련된 부분이 한 107달러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다가 CPI, PPI 지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의 단행을 4월 1일로 미룬다라는 점이 반영이 되면서 달러와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지지선인 107달러를 깨는 흐름이 시장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리 인하의 기조는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가 신흥국단에 유리하게 좀 나오는 측면이 있었죠. 시장에서 해석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CPI 지표 같은 경우는 식품류 중에서 계란 같은 경우가 조류독감의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이라는 하나의 평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PPI 지표 중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봤을 때도 약간은 금리에 대해서 동결 기조 또는 인하 기조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해석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관세 또한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점은 강달러 기조는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시장의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 특히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안정화로 간다든지 고용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큰 호조 없이 좀 평이하게 간다든지 하면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좀 시장 속에서 강달러 추이는 지속되되 이 방향에 대한 변화 같은 경우, 톤에 대한 변화 같은 경우는 매크로 지표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오늘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환율도 안정화를 나타내고 이제 달러 약세도 일시적으로 나타내는데 강달러 기조가 이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제 최근에도 파월이 청문회를 하기도 했었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트럼프와의 충돌에 관해서도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언론 쪽에서 좀 확대 해석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관한 압박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충할 경우에 또 불안한 것들도 계속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불안감들도? 연준은 원래는 독립체다 보니까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을 단행할 때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원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의 통제 이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개입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독립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갈 겁니다. 멘트에 대한 부분의 개입은 있을 수 있지만은 경기 지표에 따라서 연준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요. 경기 지표라고 하면 물가나 아니면 고용과 관련해서 이 두 개의 톤에 따라서 경기 상황을 판단을 하고 금리 결정을 함에 따라 개입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금리 결정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또 트럼프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다양한 이제 연준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대책을 해야 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관세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좀 여쭤보자면은 관세가 이제 일단은 연기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증시에 무조건적으로 리스크가 사라졌다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이사님? 리스크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4월 1일에 지금까지 조사한 부분을 통해서 각 국가별로 관세가 강행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을 보면 관세는 협상의 하나의 용도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부 품목에 대해서 모든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미국에 유리한 쪽 같은 경우는 관세를 배제를 하고 좀 각 국가에서 무역 적자가 미국 쪽의 큰 쪽 같은 경우에 제품은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심은 할 수는 없지만 약간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낮기에
지금 판단을 해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과하게 미국 쪽에서 좀 적자에 대한 뭐 제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체크하고 좀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또 급한 불은 껐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 봐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은 금리 인하에 관해서 또 환율에 관해서 연관성이 있잖아요. 오늘 환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환율 자체가 다시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여지도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급하게 단행한다라고 하면 환율의 반등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달러와 기조 같은 경우가 강달러 국면에는 있지만은 이게 정고점을 뭐 돌파하는 흐름, 뭐 110달러로 가는 흐름 그런 흐름은 아니기에 뭐 여기에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가 독립적으로 반등하기에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적으로 뭐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뭐 그럴 가능성이 낮고 강달러 추이에서 약간은 달러에 대한 강세가 둔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 그다음에 신흥국 환율 같은 경우도 동조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리스크들도 같이 짚어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외환 보유액 줄어들었다라는 소식들도 좀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환율 방어 때문에 썼던 금액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네.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다라는 관점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이탈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치는 아니던가요? 네,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IMF라는 것을 겪어왔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상황인데요. 그때 대비해서 경제 체력 같은 경우도 올라온 상황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여력을 남겨두고 시장 대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뭐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낮음에 따라 지금 같은 경우는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